안녕하세요. 이자가 400만원이 든 게 84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영끌족들이 멘붕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죠. 대출 2억을 냈는데 이자를 1년에 400만원을 내다가 갑자기 지금은 840만원, 그러니까 이제 4% 넘게 내는 거죠. 2%이던 대출 이자가 4%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있다가 6%대의 대출금리를 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의 이자를 400이 아니라 800이 아니라 1200을 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자가 8% 되면요, 286, 1600만원 냅니다. 또한 이자가 10% 되면 2000만원 내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대출을 2억을 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대출을 4억을 냈다고 얘기하고 말해보면은 이자가 800이던 것이 나중에 4천만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자를 800만원 내면 한 달에 한 70만원. 조금 안 되죠? 괜찮죠? 근데 이게 1200만원 되면, 그래 1년에 100만원 견딜 수 있겠다. 2400만원 되면 1년에 이자를 200만원 낸다? 되게 힘들어지죠? 근데 이게 이자가 만약에 월에 300만원 넘어가면 그냥 답이 안 나옵니다. 보통의 지금 가정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얼마입니까? 4600만원이라고 합니다. 4600만원. 뭐 5천만원 되기도 안 쉽죠. 그런데 빚을 3억, 4억, 5억을 너무 쉽게 냈죠. 돈이 절대 우습거나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삶이 유지되는 거지. 그래야 어떻게든 되는 거지. 뭐 집값 올라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다, 이자 감당할 수 있다, 그 이자 몇 푼 한다고 이자 별것 아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감당이 되냐고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꽤나 안 좋다라는 거죠. 꽤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취약 가구, 적자 가구가 4600만원을 벌어서 대출 원리금을 4500만원 갚는데 쓴다라고 하는 기관 보고서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자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면 4600만원 벌었는데 원리금 내야 되는 돈은 6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그 이상으로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대출을 낸 사람들의 80%가 변동금리입니다. 언제든지 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가 바로 올라가죠. 그에 대해서 내야 될 이자 금액이 순식간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준금리가 0.5%, 막 0.75% 이랬죠. 지금은요 1.75%입니다. 되게 짧은 기간 안에 가파르게 올랐죠.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이자를 400 내다가 2배가 오른 금액을 낸다고 난리라는데 이게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더 우려스럽고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가계대출의 평균금리가 4% 넘어섰다.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최고 수준이 될 거죠. 4.5%, 5%, 5.5%, 6%, 6.5%, 7%, 8%, 9%, 10%, 그 이상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대외 경제 상황, 그리고 국내 경제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벌써 연끌하지 않는다, 연끌족도 사라졌다, 사라졌다가 아니라 더 이상 연끌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 저축하고 돈 모은다라는 사람들도 나오기도 하고, 대출이자 감당 안 돼서 어떻게 살아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현실이죠. 서울의 강북에 아파트 분양한 게 미분양 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구하고 세종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이것들이 내년이 되면 경기도까지 확산이 될 거다라고 하고, 내년이 되면 서울도 그럴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지금도 언론에서는 연끌하라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은 LTV 80%까지 해준다, 그리고 주담대 40년짜리 50년짜리도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더 이상 돈을 땡길 곳이 없다라는 거죠. 또한 더 이상 살 사람들은 웬만큼 다 사서 이제 신혼부부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40년, 50년짜리 담보로 대출하게끔 미래 소득까지 다 미리 계산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꽤나 쉽지 않은 상황이죠.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월하고 8월하고 연속 인상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7월 8월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 올릴 거야 라고 미리 밑밥 깔아놓은 거죠. 그러면요, 지금 5월달에 기준금리 올렸죠? 1.75죠? 7월하고 8월하고 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8월 되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2.25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월달에 한국의 기준금리 2.25 되면 시중대출 4% 넘어섰다고 하는데 8월 말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금리가 4%가 아니라 4.5%? 5%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7월 8월 달에 기준금리 올리고 나면 그럼 한국은행이 안 올릴까요? 또 그 다음에 7, 8월 이후에 또 2번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7, 8월 이후에도, 그러니까 7, 8월 달에 0.25%씩 올려서 2.25가 되고 난 이후에도 나머지 두 차례도 똑같이 올린다. 그래서 2022년 연말이 되면 한국은행이 못해도 2.75까지는 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 미국이 더 빨리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태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야 되는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자는 더 심해지는 거죠. 4%대 평균 대출금리가 5%대 되고 6%대 되고, 그리고 최상단의 금리는 그야말로 꺽꺽거릴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저는 올 하반기에 최상단 금리가 8%가 될 거다라고 보는데요. 이보다 더 높게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는 거죠.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참 꽤나 쉽지 않을 거다, 꽤나 만만치 않을 거다 라는 걸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이자 부담이 매우 커진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라도 함부로 대출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살아야겠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벌어서 번 범위 안에서 생활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미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죠. 일을 하나 혹은 2개 더 해야 됩니다. 혹은 아니면 철저하게 자신의 재능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어떻게든 돈을 더 벌 공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 뉴턴이라고 하는 이도 주식 투자에서 돈을 되게 말아먹었죠. 그가 어쩔 수 없이 악착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애써야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제와볼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노름꾼이었습니다. 노름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집으로 돌아갈 교통비까지 다 탕진해가지고 집으로 맨날 며칠을 걸어간 적도 되게 많다고 하죠. 빚을 갚으려고 어쩔 수 없이 치열하게 작품 활동을 했던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죠. 그나마 그래도 아내를 잘 얻어서 아내가 그래도 틈틈이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겨우 마련할 수 있었던 게 도스토옙스키였다라는 거죠. 좀 예시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빚을 진 사람들은 빚을 진 사람대로, 또한 빚지지 않고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돈을 더 벌어서 자신의 삶을, 가족의 삶을 지켜나가는 쪽으로 모습을 갖춰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이렇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되게 뻔하고 지루하고 답답한 얘기죠.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부자 된다는 거야? 부자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유, 지질이 공상, 뻔한 얘기만 왜 자꾸 해? 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제 스스로에게 저도 언제 어느 때 항상 수시로 탐욕이나 욕심이나 기가 얇아가지고 정신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보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시청자분에게 하는 말보다
제가 더 못나고 제가 잘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안심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자가 늘어나서 연끌족들이 멘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 충격은 더 심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